오늘도 월드컵 심층 분석입니다. 이제 C조인데 C조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KBS 중계점 보니까 네. 여기 C조 경기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오. 일단 멕시코, 폴란드. 예, 사실 예, 이제 예. 아르헨티나가 아무래도 조 편성을 보면은 여기서는 1위를 할 거라는 그렇죠. 예상이 매우 지배적이고요. 예. 2위 한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치는 게 아마 멕시코와 폴란드가 되지 않겠냐. 사우디한테는 좀 아주 미안하지만. 물론 사우디도 일찌감치 선수들 소집을 해가지고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점이 필요함이 있을 있죠.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음. 현실적으로는 멕시코 폴란드가 2위 싸움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합당한 그림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예. 그 경기를 제가 중계해요. 멕시코 아, 폴란드 그래요? 경기를. 예. 그래서 좀 기억이 나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경기도 이제 제가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C조 경기들이 어쨌든 조별리그 때부터 지금 이미 순위에 대한 예측도 되게 갑론을박이 많을 만큼 그리고 예상외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즘 또 A매치 전적이 좋거든요. 그쵸. 게다가 어쨌든 메시의 존재라는 점에서 C조는 월드컵에서 정말 주목을 받는 주요한 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베스트 11은 아무래도 이제 메시가 라우타로와 알바레즈 밑에 서 있는 모습으로. 네. 근데 이제 이 아르헨티나가 베스트 11 예상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왜냐면 일단 포메이션부터 확실히 정해져 있는 팀이 요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많이 쓰던 전술이 이제 4-2-3-1 전술인데 4-2-3-1 전술 아니면 뭐 4-4-2라고 볼 만한 이 전술이 어쩌면 이번 대회에서는 좀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사사 형태를 일단은 예상을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노셀소 빠지고 미드필더진이 좀 대거 교체가 된 상황에서 예.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지금 다양한 테스트도 해봤고 또 다양한 지금 예상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포메이션 변화는 좀 많을 거라고 현재로서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A매치를 보면 4-3-3, 4-4-2, 뭐 4-3-2-1 특히 남미에선 끝난 데 실험을 좀 지속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월드컵에서의 다양한 변수들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스칼로니 감독 전술의 특징은 상대에 따라서 라인의 높이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멤버 변화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코파 아메리카도 때도 보면 선수들을 되게 골고루 활용을 했었어요. 무조건 고착화된 선수를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그때그때 선수들을 좀 바꿔가면서 어쩔 땐 디마리아가 선발이기도 하고 어쩔 땐 조커이기도 하고 어쩔 땐 라우타로의 파트너가 알바레스이기도 하고 어쩔 땐 또 호아킨 코레아이기도 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전 자리를 좀 그래도 아주 굳건하게 차지하는 선수는 뭐 마르티네즈, 오타멘디, 로메로 여기에 뭐 귀도나 파레데스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때그때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데파울은 제가 볼 때 확실히 주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데파울, 리오넬 메시, 라우타로. 그리고 이제 아쿠냐가 요즘에 좀 부상도 있고 폼이 좀 별로여서 그렇지 아쿠냐를 높게 본다면 아쿠냐도 그 주전이 좀 확고한 자리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쿠냐 자리가 의외로 탈리아 피코가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제 생각에 아까 얘기했던 이 절반 정도의 인원 정도만 확고한 주전이고 나머지 자리는 꽤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확고한 선수들을 사실 남미에선 거칠 때도 그 코어 라인만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꾸준하게 간 편이 있기 때문에 뭐 좌우 풀백이라던가 다른 포지션에서는 그때 좀 컨디션이 괜찮고 상대에 맞춰서 선수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우측 풀백만 봐도 뭐 몰리나 있지 몬티엘이 있지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원의 영향력이 좀 기대가 되는 예. 팀인데요. 연결고리 역할을 할 로셀소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 중원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로셀소 부상이 좀 큰 이슈긴 했어요. 생각보다 커요. 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로셀소는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스칼로니 감독도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엔조, 뭐 귀도, 데파울 특히 뭐 요즘에 귀도 선수도 라리가에서 정말 활약이 좋고 그렇죠. 엔조도 벤피카에서 매우 성장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중원에서 공격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좀 수행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타멘디와 로메로를 아까 붙박이 주전의 조합으로 네. 꼽았는데 이 선수들을 꼽은 이유는 2년 동안 이 선수들이 주전 조합으로 합을 계속 맞췄습니다. 맞아요. 코파 아메리카 우승의 주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센터백 조합은 요즘에 니산드로 마르틴스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전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부상만 아니라면 그대로 대회 내내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키플레이어는 뭐 명확합니다. 리오넬 메시. 사실상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죠. 네. 할마에겐 있는 월드컵 트로피를 이제 메시가 도전을 합니다. 팀의 중심입니다. 메시를 위해서 모두가 똘똘 뭉쳐있는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메시는 팀 그 이상의 존재일 수 있다. 정말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아르헨티나의 전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파리에서 물이 오른 폼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보다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졌고 차원이 다른 동료 지원과 마무리 능력을 매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탯이 19경기 12골 14개도. 아니 이게 공격 포인트 합쳐서 26개고 득점보다 어시스트가 많은 선수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19경기에서 12골 정도 넣으면서 이 12골보다 더 많은 도움 기록하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메시이기에 가능하다. 예. 메시가 지난 시즌에 몸이 좀 무거웠잖아요. 예. 코로나 이슈도 후반기에 있었고 그리고 막 골대 너무 많이 예. 맞추기도 했었어요. 불운하기도 했었고 리그에서는. 예. 그리고 아무래도 프리시즌 때 그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초반 내내 몸이 좀 무거웠는데 예. 올 시즌은 그냥 계속 가볍습니다. 뭔가 홀가분하게 메시가 도사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 기간 동안 4경기 9골과 2개 도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메시니까 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메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지만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 메시 선수의 플레이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특히 네. 체감이 될 거예요. 결국은 메시도 나이가 안 든 건 아니어서 예전보다 말도 안 되는 탈압박을 하는 빈도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2명, 3명 달라붙어도 다 벗겨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2명, 3명 벗겨내면 혹시나 하는 상황들이 좀 나와요. 실제로 약간 고전을 하거나 약간 영향을 받는 그 압박에 둘러싸여서 패스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향이 좀 강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메시한테서 나오는데 이거는 나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동료 자원들의 분투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예. 그 동료 자원을 꼽아야 될 선수가 제 생각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예요. 라우타로가 메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꾸준히 경합도 펼쳐주고 침투를 통해서 공간도 만들어주고 되게 합이 잘 맞기 때문에 저는 대표팀에서 라우타로랑 메시가 같이 뛸 수 있는 거는 아주 좋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코파에서 메시가 우승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예. 코파 총 성적은 7경기 4골 5개 도움. 조별리그 3차전과 결승 외에는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결승에서는 이제 디마리아 선수가 그쵸, 맞아요. 결승골을 넣는 활약을 네. 브라질전에 보여줬고요. 노셀소의 부상 때문에 지금 메시의 연결고리와 기회 창출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메시 선수는 팀적으로 이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 지주 역할 경기적인 역할 이상으로 저는 노셀소의 부상 때문에 훨씬 더 어깨가 무거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네. 엔조나 데파울 기도 쪽에서 혹은 뭐 메칼리스터도 발탁이 됐죠. 메칼리스터 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역시 연결고리 역할을 좀 분담해주는 그런 공격 가담을 중앙 미드필더들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메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선수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고 메시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맞아요.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띄워주고 뭔가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메시가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네. 일단 들었기 때문에 분명 어느 정도 탈압박이 안 되는 장면들도 파리 경기를 보면 좀 있긴 해요. 아니 2006년에 월드컵 나와서 2022년이에요. 지금 월드컵 벌써 4번째입니다. 와 대단하죠. 5번째죠 이번이. 6, 0. 4, 8. 그러네. 예, 맞네요. 괜찮아요. 카타르에서는 4번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카타르 가시니까. 5번째구나. 네. 자, 스칼로니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고요. 2021 코파 아메리카 우승, 2022 피날리시마 우승. 피날리시마는 유로 챔피언과 네. 코파 아메리카 챔피언. 그러니까 유럽의 정상팀과 이 남미의 정상팀이 만나게 되는 일종의 대륙간 결승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탈리아랑 붙었죠. 네, 여기서 이제 크게 이겼죠. 네, 아주 대승을 거뒀던 아르헨티나고요. 2010, 2014, 2018의 아르헨티나와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2010년 때 개인적인 생각은 2010 아르헨티나가 스쿼드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남아공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상대할 때 그때 멤버 보면은 진짜 허점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마라도나가 그 자기하고 뭔가 사이가 좀 안 좋다는 이유에서 캄비아소 같은 미드필더들 안 뽑은 게 팀의 밸런스 입장에서 되게 화근이 됐어요. 그래서 조별리그 땐 괜찮았는데 토너먼트 다 한 게 가가지고 네. 이제 문제 터졌잖아요. 독일한테 발목을 네. 잡혔잖아요. 그래서 마라도나 때 이때 스쿼드는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 때가 스쿼드가 좋았고 지금은 마라도나 때보다는 그때보다는 스쿼드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있는데 감독 능력과 팀 조직력은 매우 월등히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면 마라도나 때는 아까 얘기했던 선수 발탁의 논란도 있었고 전술의 밸런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이 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2014년 사베아 때보다는 더 다채로운 축구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사베아 감독 때 정말 극단적인 수비를 하면서 이 브라질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했었죠. 결승까지 갔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 스칼로니 감독의 아르헨티나는 좀 더 전술적으로 유연하다. 그래서 단순히 내려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축구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역시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산파울리 때 아르헨티나는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보다 더 밸런스가 갖춰진 팀다운 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죠. 그러면은 지금 감독 능력 좋죠. 조직력 좋죠. 그리고 팀다운 팀이다. 그러면은 이번 대표팀이 뭔가 메시가 월드컵 대표팀으로 합류한 이후에 아르헨티나 중에서는 가장 좀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네. 무엇보다 네. 아까 2010년 때 그 역대급 스쿼드랑 비교해서 그때보다 그나마 스쿼드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스쿼드가 되게 밸런스도 잘 짜여져 있고 신구조화가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구조화 되게 예. 잘 돼 있어요. 전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아르헨티나 스쿼드 경쟁력도 꽤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우승 후보로 평가하는 브라질, 프랑스보다 스쿼드의
어떤 영향력, 어떤 무게감 자체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쏠쏠한 자원들은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쏠쏠한 자원들이 예. 많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파괴력은 아무래도 그 다른 국가들이 더 세 보일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아까 얘기했던 쏠쏠한 자원, 알짜배기 자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스칼로니 감독이 이 선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동기부여도 잘 돼 있고 예. 멤버들도 괜찮고 팀적으로도 역대 아르헨티나보다도 매우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경험도 있고 경험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이 팀이 역시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모저모를 좀 보면 A매치 무패를 지금 2019년 7월 이후로 3년 넘게 달리고 있죠. 노셀소의 부상. 연결고 역할을 수행한 로셀소의 부상인데 노셀소가 또 아르헨티나 대표팀 경기를 뛸 때 보면 진짜 악착같이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로셀소의 이탈은 매우 뼈아프고요. 파푸 고메스로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파푸 고메스가 나이가 있어서 아마 파푸가 나오면 기동력이나 밸런스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파푸 고메스는 제 생각에는 조별리그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팀전 토너먼트 때는 파푸 고메스의 기용은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 폼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를 더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포메이션 변화를 유동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조커 활용을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해요. 디마리아는 현재로서는 조커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 중요할 때마다 쏠쏠한 활약을 하는 선수가 대회 우승을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필요합니다. 파울로 디발라가 있고요. 호아킨 코레아의 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호아킨 코레아가 그래도 사이즈가 커요.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크다는 게 공중볼을 잘 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이번에 호아킨 코레아를 뽑은 이유는 약간 그래도 그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래도 좀 큰 선수가 한 명은 필요하다고 스칼로니 감독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선수를 뽑은 것 같고 물론 폼 자체는 별로긴 하죠. 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극강일까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 도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이제 코파에서의 우승 경험이 저는 이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선방 능력도 물론 좋지만 뭔가 상대 멘탈을 쏙 빼놓는 도발 같은 것들도 은근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승부차기 가면 경험이 있는 아르헨티나가 좀 웃음을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16강까지는 일단 거의 확정 도장 찍고 최근에는 계속 대회를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6강 징크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항상 토너먼트는 간다. 그쵸? 우리 입장에서 좀 부러운 기록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도 16강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때 멕시코는 이게 되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8강을 못 가니까. 항상 16강에서 문턱이 좌절되니까 아쉬워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멕시코에게 16강 징크스가 발동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죠. 멕시코 입장에서 쉬운 조가 아니고 멕시코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멤버를 보면 은근히 예전보다 좀 스쿼드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전술 포인트를 보면 일단 멕시코 선수들은 항상 전통적으로 많이 뛰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몸들도 다부지고 그리고 멕시코의 감독 마르티노 감독이 선호하는 전술이 압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을 특징으로 삼는 팀입니다. 측면 회전도가 심한데 팀 템포가 느려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나가는 볼이 나가는 속도가 빌드업 상황에서 느리기 때문에 측면 선수들의 개인 능력만 막으면 멕시코의 공격은 답답해진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왼쪽에 나올 베가, 오른쪽에는 이제 나폴리에서 뛰는 로사노 이 둘한테 연결이 돼서 드리블 돌파나 거기에서 균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멕시코 공격은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거죠. 네, 이들을 잘 활용하면 제가 볼 때 역습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역습을 펼치기에 멕시코 대표팀의 팀 템포가 너무 느리다는 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포인트고요. 선수 개인의 기술이 중요한데 예전보다는 선수들의 위력은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나마 나폴리가 분위기가 좋아서 로사노가 초반에 엄청 안 좋았던 것보다는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공 끌고 이런 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건 좀 아쉽지만 그나마 조금 올라왔다는 거 그게 멕시코로서는 좀 다행인 일인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우리한테 아픔을 안겼던 알렉시스 베가를 꼽았습니다. 왼쪽 윙에서 정말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두꺼운 몸으로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드리블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멕시코 올림픽 대표팀으로 우리가 대패했죠. 우리의 그 서령호 선수와 강윤성 선수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던 선수가 이 알렉시스 베가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테카티토, 헤수스 코로나가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멕시코 엔트리에 발탁이 되지 못했어요. 테카티토가 없는 상황, 측면에 스페셜리스트가 없는 상황, 로사노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볼을 끄는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베가 선수의 드리블이 멕시코로서는 매우 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헤라르드 마르티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의 16강 징크스처럼 준우승 징크스가 있거든요. 이 콩라인이긴 해요. 콩라인이에요. 맞아요. 2019년부터 멕시코 감독인데 코파 준우승을 2011년 파라과이에서 한 번, 2015, 2016 아르헨티나에서 한 번씩 기록했습니다. 사실 욕도 되게 많이 먹었던 감독이었어요. 일단 코파를 우승하지 못해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감독들 중 메시 되게 못 쓴다는 평가를 받았던 감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르티노 감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친정팀 아르헨티나를 이번에 상대한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고요. 유연성과 교체술은 꽤 단점이 많습니다. 네. 토너먼트 운영할 때 유독 이 부분에서 대응이 좀 아쉽다. 경기 중 변화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던 감독이 마르티노 감독인데 이게 지금 다소 애매한 평가를 받는 멕시코의 전력에는 감독의 이러한 유유부단함은 좀 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당연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모저모를 보면 7회 연속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7회 모두 16강에서 탈락. 근데 이번엔 토너먼트 진출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면 최근에 전적을 보잖아요. 콜롬비아전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2대3으로 이거 역전패당했고요. 역전이에요. 페루전 1대0으로 승리했는데 슈팅 7개, 유슈팅이 1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만 들어봤을 때는 좀 공격이 답답하다 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파라과이전 0대1로 졌고요. 네. 자메이카전 1대1로 비겼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지금 북중미 팀들이 예.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멕시코도 지금 그 팀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골키퍼 애국자형 골키퍼 오초아. 코스타리카에는 이제 케일로르 나바스도 마찬가지로 애국자형 골키퍼로 그렇죠. 꼽힙니다. 월드컵 때만 잘해요. 뭐 멕시코와 같은 그 대륙간 대회에서만 잘하고 막상 소속팀 가면 오초아가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선수들이 있죠. 원래 국대 초원은 미드라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좀 가는 선수고 부상자가 아쉬운데 아까 얘기했던 테카티토가 좀 아쉽고요. 라우리 메네스도 사실 지금 부상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 11월 9일 친선전 이라크전 명단에는 소집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촬영일 기준으로 새벽에 발표가 났는데 월드컵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라우리 메네스가 폼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지금 라우리 메네스의 그 폼저하는 멕시코 전력에 많은 손실을 안겼죠. 라우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엄청난 존재인데 지금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늦은 축구를 하는데 전방에서 버텨줄 라우리 메네스가 만약에 많은 경기 출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격이 더 단조롭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그런 아쉬움을 좀 안기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는 사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너무 아쉬움을 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폴란드 경기를 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한숨들을 새벽마다 좀 쉬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폴란드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 왔습니다. 이 백스리에서 기반으로 한 3-5-2 전술을 쓸 텐데 예. 백스리로 출발하지만 변형 백포를 지향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아마 변형 백포의 변화가 좀 많을 걸로 예상을 해보겠고 다이렉트로 길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패스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길게 볼을 뿌리는데 이게 새벽 한 4시에 이 경기를 보잖아요. 되게 보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이게 세컨볼을 따서 막 동료들한테 연결이 되고 네. 이러면은 좀 괜찮아요.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답답해. 졸려. 그냥 후방에서 볼 잡아요. 자기들끼리 툭툭 치다가 갑자기 쭉 올려요. 그러다가 상대 센터백이 볼 끊어. 그럼 벨기에 같은 팀들은 또 1대0 앞서고 있으면 공격 안 하거든요. 그럼 벨기에가 또 볼을 돌려요. 이거를 새벽 한 4시 45분 이럴 때 5시에도 하잖아. 네,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중계하는데 와 진짜 현타가 많이 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경기 레반도프스키 나오니까 아, 디엘린스키 있으니까 한번 볼까 하면은 네. 레반도프스키 쇼입니다 이거. 맞아요. 진짜로. 진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와서 풀어주고 측면에서 크로스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진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네. 얘기했더니 다이렉트로 상대 진영 넘어가는 네. 단조로운 빌드업, 좌우 윙백을 활용한 측면 활용 이 두 가지가 좀 스타일에 맞물리는 폴란드고요. 애매한 이유는 중원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이상하게 빌드업 잔실수가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미스가 은근히 많은 팀이 또 폴란드고요. 수비할 때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상대의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고 상대 공격이 측면으로 모였을 예. 때 그때는 압박이 풀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자기 진영으로 복귀해서 라인을 많이 내려서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라인을 내린다. 네, 느낌이 좀 있잖아요. 형철이가 참 좋게 얘기한 거지. 라인을 많이 내려서 신중하다 했지만 굉장히 수비 지향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맞아요. 물론 압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려는 의도의 압박은 하는데 그 압박이 간격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서 오래 안 갈 때가 많고 그러면 내려서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이런 제가 그동안 봤던 특징들만 정리해드렸는데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이냐고 물어보면 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애매해요 되게. 약간 랩이 해줘 축구예요. 진짜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폴란드의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키플레이어도 랩입니다. 맞아요. 해줘 축구. 자, 올 시즌 나리가 14경기 13골과 4개도 챔스 5경기 5골. 챔스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사실 이 스탯만 보면은 뭐 레반도프스키 리그에서 너무 꾸준하고 챔스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팬들이 레반도프스키에게 올 시즌 좀 아쉬운 거 빅매치 한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거. 아직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레반도프스키는 지금 이미 순도 높은 활약들을 잘하고 있죠. 매우 해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 선수가 이 정도의 선수가 월드컵에서의 첫 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득점에 실패를 했죠. 자, 스비데르스키하고 이제 호흡이 중요한데 레반도프스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도 알아서 공간이 만들어져요. 맞아. 왜냐하면 수비 입장에서 레반도프스키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이제는 레반도프스키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을
활용해주는 파트너가 예, 생겼습니다. 예, 예. 스비데르스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 A매치 10경기 6골이에요. 오히려 레반도프스키가 만들어준 공간을 스비데르스키가 침투를 통해서 잘 받아먹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폴란드가 기대할 수 있는 공격은 딱 이 투톱의 예. 이 투톱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투톱이 꽤 생각보다 조화가 잘 맞고 스비데르스키의 득점력도 레반도프스키 못지않게 믿어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 투톱의 한 방을 예. 폴란드는 믿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레반도프스키만 믿을 순 없고 사실 이런 월드컵 무대에서는 레반도프스키 누구나 다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옆에 있는 투톱의 다른 파트너가 득점이든 뭐든 성공을 해줘야지 조별리그 2차전, 3차전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겠죠. 맞아요. 예. 자, 감독은 이제 체스아프 미흐네비치 감독인데 파울로 소사 감독이 후임으로 올해 부임했습니다. 예. 이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 중계를 했어서 기억이 좀 나는데 선임 당시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 감독 과연 대표팀 감독을 맡을 만큼 뛰어난 인물인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폴란드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플레이오프 스웨덴전 예. 6연패를 당하고 있다가 아,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어요. 이거 제가 중계했던 자료가 있어서 이 기록은 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본선 진출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죠. 그러면 솔직히 다 한 거라고 봐야죠. 맞아요. 예. 하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여전히 예. 폴란드 언론의 반응처럼 아직은 의구심이 남아있는 팀이 감독이고요. 이모저모를 보면 메이저 대회 징크스가 있습니다. 21세기 월드컵 모두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2002년에 또 우리와 같은 조에서 탈락했고. 맞아요. 올리사 대회가 부진했기 예. 때문에. 자, 이랬고 21세기 유로도 예. 4개 대회를 나갔는데 4개 중에 하나만 토너먼트 올라갔어요. 그게 그나마 폴란드가 좀 괜찮게 했던 2016년 대회. 예. 그때만 토너먼트 올랐고 나머지는 메이저 대회에서 좀 부진했고요. 메이저 대회에서 대표적인 노잼 팀으로 평가받는 폴란드가 이번에는 어떨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중미 팀 상대로 월드컵 사전 전승이에요. 그런 기록이 있군요. 자, 예. 이번 상대 멕시코 북중미입니다. 북중미죠. 예. 이거 멕시코 대 폴란드 제가 중계하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2위 싸움에 되게 중요한 향방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는 북중미 팀을 만날 때마다 다 잡았어요. 이거 조별리그 3경기 치르는데 한 경기에서 확실히 승점 3점을 따낸다. 네. 2위 할 가능성, 1위는 모르지만 2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상대 그럼 멕시코기 때문에. 2위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대를 해볼 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우디. 네, 사우디의 경우는 전술적으로 예상이 쉽지 않은 팀입니다. 원래 이제 예선 때 4-2-3-1을 쓰다가 최근에 친선전 또 전지훈련 가서 치렀던 경기들 포메이션이 4-3-3으로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경기들 자료는 뭐 지금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어떤 경기를 할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 4-3-3을 쓰는 이유는 4-5-1로의 변형을 쉽게 일으켜서 두 줄의 수비를 공고히 하고자 함이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는 사실 이제 알 다우사리 선수, 예. 알 다우사리 선수가 윙포워드 자리에서 꽤 탄력이 있고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알 다우사리가 키플레이어가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사우디가 공격보다는 일단 수비가 좀 중요한 이 조에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센터백의 알 암리 선수를 꼽았습니다. 전진 수비를 선호하고 공중볼과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수비 상황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대인 예. 수비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막아야 되는 공격수가 레반도프스키랑 리오넬 메시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월클 상대입니다. 공격수니까. 네. 예. 근데 아람리가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면 예. 팀적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가져갔을 때 의외로 사우디가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 남은 3개 국가 중에 사우디한테 승점 3점 못 따는 팀은 되게 치명적일 거거든요. 그런 상황만 안기더라도 사우디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모저모를 보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월드컵 전에 전지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네. 대표팀 보는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10월 초부터 예. 사우디 리그 일정은 끝났고요. 예. 대표팀은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와. 아부다비에서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네, 바로 옆 나라죠. 네, 네. 이 정도면 이거 거의 클럽팀 버금가는 조직력을 그쵸.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전적을 보잖아요. 콜롬비아전 0대1패, 예. 베네수엘라전 0대1패, 에콰도르전 0대0무, 어. 미국전 0대0 무승부였고 전지훈련을 가서 친선 경기 치른 거 사커웨이 기준으로 전적을 보면 네. 북마케도니아 1대0 승, 알바니아 1대1무, 온드라스 0대0무, 아이슬란드 1대0 승, 파나마 1대1무입니다. 여기 무슨 두 골 넣으면 게임 끝나고 이런 건가요? 이거 제가 볼 때 두 골 네. 하면 축구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 건가요? 네. 진짜 이진법 축구인데 네. 이게 바꿔 얘기하면 실점을 쉽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승부, 어. 패배는 저 그래도 많이 안 하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이게 의외로 네.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한테 발목 잡는다. 너네 한번 여기 늪에 빠져봐라 하고 이렇게 다 가둬놓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최근에 생각합니다. 멕시코 경기력 안 좋죠. 폴란드 레반도프스키가 애매하죠, 있지만 공격력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 아르헨티나도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스타일의 팀은 사실 아니에요. 월드컵 조별리그 때 물론 뭐 감독이 계속해서 바뀌긴 했지만 내려앉는 팀 상대로 득점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들이 당장도 많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보면 물론 아직 이게 진짜 너무 경기 자료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아직은 그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직 유추해보는 것뿐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우디가 복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메이저 대회 대패 징크스가 있어요.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에게 0대4 대패, 한일 월드컵 독일에게 0대8 대패, 독일 월드컵 우크라이나에게 0대4 대패, 지난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에게 0대5 대패. 이게 대패도 대패인데 득점 없이 패배해가지고 사실 격차가 굉장히 좀 세계 상위 레벨의 팀과는 좀 격차가 있다라고 좀 우크라이나란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늘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것만 보면 예. 왠지 아르헨티나한테도 대패를 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그 경기는 리오넬 메시가 몇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까? 해트트릭.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C조 이렇게 네 팀 쭉 봤거든요. 네. 16강 진출팀 한번 어느 팀이 예상합니까? 저는 옐로우 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를 보겠습니다. 폴란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 폴란드의 그런 경기를 좀 봐서 그런지 예.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접하고 중계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래도 멕시코의 그 16강 진출 징크스가 쉽게 끊기진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르헨티나, 멕시코를 꼽겠고 근데 멕시코냐 폴란드냐는 되게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맞대결 승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C조의 네 팀을 분석을 해봤고 어느 팀이 좀 16강 진출할까 예상을 해봤는데 일단 아르헨티나는 고정. 그리고 멕시코랑 폴란드가 2위 한 자리를 다투고 싸울 거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복병이긴 한데 월드컵의 역사를 봤을 때는 늘 대패를 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맞아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C조 만나봤습니다. 준비하는 경기도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